안녕하세요. 마음 성장 공부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시도로 행복을 찾아가는 마음 성장 TV입니다. 오늘은 가토 다이조님의 절판 도서인 착한 아이의 비극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내 아이, 혹시 강요된 착한 아이로 키우고 있지 않은가? 부모들은 보통 자녀가 착한 아이로 컸으면 하고 바란다. 착한 아이란 부모 말을 잘 듣고 자기 일을 스스로 알아서 하며 늘 칭찬받을 행동만 하는 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연중에 아이에게 착한 아이는 이렇게 행동해야 해 라고 강요한다. 문제는 만 6세 이전의 아이의 인식 세계에서 세상은 미지의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때 세상과의 유일한 끈인 부모와의 관계가 아이의 인생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부모와 제대로 관계 맺음을 한 아이는 세상과 자신에게 당당하다. 그러나 잘못된 관계 맺음으로 부모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뜻에만 신경 쓰는 거짓된 착한 아이로 연기하게 된다. 불안한 착한 아이는 늘 남의 눈치만 보고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강요된 착한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모에 의해 강요된 착한 아이는 본래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부모에게 버림받지 않으려고 착한 아이를 연기하고 있을 뿐이다. 착한 아이는 늘 불안하고 자신감이 없는 어른으로 성장한다. 이러한 두려움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좀처럼 이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상대의 마음을 자신에게 끌어두기 위해 뭔가 특별히 좋은 일 혹은 특별히 상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함과 긴장감에 시달리게 된다. 그 결과 긴장만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일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이 원래 갖고 있는 능력조차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들은 버림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버림받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긴장한다. 긴장감은 사람을 소심하게 만들어버린다.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게 될 때 자신의 가능성을 시험해 보려고 하기는커녕 그 새로운 환경 자체가 두려워 마음이 점점 더 위축되는 것이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항상 심리적으로 불안정하다. 언제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짓눌려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보통 불안할수록 상대에게 더 집요하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이나 행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상대의 사소한 말이나 몸짓에도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닐까 하고 의심한다. 불안과 공포심이 강할수록 상대의 말과 행동을 자신에게 나쁜 쪽으로만 해석하며 자신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비하하게 마련이다.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약점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까닭은 불안하기 때문이다.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상대가 아무 의미 없이 내뱉은 한마디 말도 자신의 약점을 비난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상대와의 관계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금세 자신의 콤플렉스와 결부시켜 해석한다. 마음속에는 버림받는 게 아닐까? 라는 걱정만 가득하다. 그와 달리 이런 불안감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강하다.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노트에 적어둔 말이 있다. 가슴에 강하게 다 메모해 두었던 것인데 유감스럽게도 어디에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깊게 새겨둘 만한 말이다. 애정이 풍부한 부모 슬하에서 성장한 사람은 누구에게 지지나 위로, 보호를 요구해야 하는지를 알고 또 그런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도 안다. 이러한 경험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
언제라도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뻗어줄 신뢰할 만한 사람이 늘 존재한다는 무의식에 가까운 확신을 준다. 착한 아이가 아니면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무의식 중에 자녀에게 착한 아이가 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가? 착한 아이가 아니라면 사랑을 거두어 버릴 것이라는 공포감을 아이가 갖도록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 공포는 심리적으로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해결할 수 있는 사람과 평생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을 표현할 때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을 즐길 수 있다. 남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표현하는 사람의 마음은 강인하다. 그러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남에게 버림받음이 무섭고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걸핏하면 허식을 부린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상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 자신과 상대에 대한 신뢰는 동시에 일어난다. 상대의 호의를 의심하기 때문에 상대가 아무리 자기를 신뢰해 주어도 상대의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다. 상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비하이기도 하다. 나 같은 사람은 신뢰할 만한 값어치가 없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감을 갖고 상대에게 다가갈 뿐만 아니라 상대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내면에 존재하는 힘을 느끼기 때문이다. 거부당하는 데 대한 공포가 마음속 힘을 약화시킨다. 거부당함으로써 있게 되는 상처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의 자세를 수동적으로 만들어간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무조건적인 영합이라던가 아첨, 빈말 등은 상대에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러한 행동은 단지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변명일 뿐이다. 이 책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문제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살펴볼 것이다. 어린 시절에 받은 마음의 상처를 무시하고 산다면 반드시 열등감에 시달리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마음의 상처에 평생 지배당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 부모가 좋아하는 착한 아이로 사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 믿었고 자신의 본성을 배신해온 사람들이 많다. 나도 그들 중 한 사람이다. 나는 이 책을 무조건 부모에게 고분고분하며 부모가 원하는 착한 아이로 성장해온 사람들이 현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작지만 중요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 또한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라면 당신의 자녀를 착한 아이로만 키우고 있지는 않은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결국 이 책은 인간에게 최선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독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한 글이다. 에필로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아이에게 100억짜리 자신감을 물려주자. 자녀에게 너를 보살피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는 마음을 전하는 부모와 너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고 전하는 부모가 갖는 의미는 자녀의 심리적 성장에서 전혀 다르게 작용한다. 너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기쁘다는 얼굴을 하고 자녀를 살펴보면 자녀는 스스로의 존재에 자신감을 가진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의 만족스러운 표정은 어른이 되어 대성공을 거두는 것보다 그 아이에게 훨씬 더 크고 더 소중한 자신감을 가져다 준다. 부모로부터 너를 돌보고 있으면 즐거워진다는 마음을 받은 것이 최고의 자신감으로 승화된 것이다. 아무리 큰 명예를 얻고 많은 돈을 번다 해도 부모가 선사해준 자신감을 갖는 것보다 행복하겠는가? 너를 살피는 것이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구나 라는 느낌을 자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부모는 막대한 재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자녀에게 선물한다. 자녀의 인생을 백만장자의 유산을 받은 사람보다 더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반대로 불편한 심기를 가지고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키운 자녀는 어른이 되고 나서 아무리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만으로는 결코 스스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없다. 그처럼 생색내기를 좋아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자신의 존재가 타인에게 기쁨이 된다는 말 따위를 믿지 못한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런 기쁨을 깨닫지 못한다. 또한 그것을 알았을 때의 신선하고 가슴 벅찬 놀라움을 체험하지도 못한 채로 일생을 마친다. 자신의 약점에 사로잡혀 장점에 대해서는 도무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장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떻게 하면 뿌듯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을까? 신선한 놀라움이나 감동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의 약점만 걱정하느라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스로의 내면에서 강인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 책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짤막한 집진서이다. 또한 좀 더 솔직하고 가슴에 와닿는 조언을 하기 위해 불행했던 내 유년 시절의 기억을 고백한 일종의 인생 보고서이기도 하다. 이 책을 읽고 만약 자신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는 사람이 있다면 저자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다.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떤 장점을 느낌으로써 자신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것이다.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던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한다. 비록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어도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다 해도 인생을 포기할 수 없지 않은가? 이 책을 읽은 당신이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이렇게 강했구나 하고 느끼는 날이 오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바란다. 또한 부모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소망도 가득하다. 착한 아이의 비극이 멈추고 새로운 인생의 길이 시작됨을 위하여. 여기까지가 에필로그였습니다. 자, 이렇듯 애정 결핍은 아이들에게 크나큰 다른 작용으로 여러 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절판 도서이긴 하지만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다른 부분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